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영성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교회도 조용한 사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실을 CTS 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 한국 선교사들이 최초의 의과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줬지만 효과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CTS 뉴스입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장현수 기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 준비위원회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이 마련한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 현장. 참석자들은 전국 각지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 대한민국을 성결하게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 측은 과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한국교회의 노력으로 막아내왔다며 독소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회장 오정호 목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을 이겨내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힘으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어 법률, 교육, 신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독소조항과 문제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녀들을 이 악한 성형명 차별금지법 교육으로부터 육체와 영혼과 정신 다 망가지는 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는 이 거룩한 피켓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이 나라의 학부모 군대들이 더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영국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선한 싸움에 더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What I want to say to the pastors of Korea is do not be weary in well-doing. To the Christians of Korea, if you love your nation, you will not grow weary for the truth. 주최 측은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힘을 모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직장에서 정해진 업무 외의 일은 거부한다는 조용한 사직이 젊은 세대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과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겼던 강모 씨. 과다한 업무와 헌신 강요로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이걸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또한 시간적인 부분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가? 교회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봉사고 헌신이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지치는 거죠. 부교역자의 불합리한 처우는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서는 부목사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업무량 과다와 적은 사례비를 꼽았습니다. 또 부목사들의 일주일 근무 시간은 약 56시간으로 기본 근무 시간인 40시간 대비 1.4배 더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정해진 업무 외의 일은 거부한다는 조용한 사직. 기독문화 전문가들은 교회도 조용한 사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섬김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업무와 열정페이가 계속되면 결국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시대 문화에 맞게 너무 고통스럽게 노동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교회 전통 문화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급여로 최대한의 일을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그 교회 문화가 굉장히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건강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교회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을 붙잡기 위해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회 안 조직 문화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최대한의 정말 많은 약을 먹을 만큼의 노력을 다 하면서 여기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조직 문화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콰이어 티켓팅이 적어도 바깥의 MZ세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MZ세대도 마찬가지고 관건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직 문화가 변화돼야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조용한 사직, 건강한 사역 환경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에스와티니는 국민의 4분의 1이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한국 선교사들이 에스와티니에 최초로 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기 기자입니다. 병원이 없어 의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에스와티니 음서베니 지역. 이곳에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7개 기관이 연합해 무료 의료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내과, 영상의학과를 비롯한 6개 과 40여 명의 의료팀은 한국에서 준비해온 초음파 검사기와 약품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세심한 섬김에 3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I've been here early in the morning, like at 4 a.m. I was already here. So they were nice people. They treat us very well when we are in the room for the sickness, and they are so kind. 저희가 이곳에 와서 진료를 함으로써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 지역을 조금 더 이제 주민들과 이제 좀 스킨십도 나누고 더 깊이 있게 전도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 사격을 겸해서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다 기도해주고 좋은 말씀 다 해주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그들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한국에서 방문한 의료진들은 에스와티니 정부병원에서 열린 국제의학 학술대회에서 최신 의학 기술을 발표하고 에스와티니 현지 의사들과 미국, 대만 등에서 온 의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에이즈 감염률이 세계 최고로 국민 4명당 1명이 에이즈 감염자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2006년부터 한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에스와티니 최초의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학과와 약학과를 비롯한 7개 학과는 2013년부터 운영 중이며 의과대학에 대한 에스와티니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르면 연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습실과 강의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컴퓨터 센터, 라이브러리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설립해서 이 나라의 기독 의사로서 정말 충실한 그런 의사를 배출하도록 지금 열심히 기독대학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중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를 섬기고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에스와티니, 잠비아, 에티오피아 4개국을 방문하는 비전 트립을 2주간 진행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비전 트립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저희가 의과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15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들어오셔서 좀 이제 연세의대나 뭐 이화의대나 이런 의과대학을 세운 것처럼 저희도 이곳에 이제 의과대학을 세우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의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에스와티니에 최초의 의과대학이 세워져 더욱 건강한 미래를 함께 누리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금성 예산 지원이 늘고 있는데요. 급기야 아이 한 명당 5천만 원을 주는 지자체도 등장했습니다. 효과는 있을지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태어날 아이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출산 장려금을 나눠주면서 사실상 연 1,000만 원 넘는 돈을 받게 된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보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출산 장려금 확보에 분주합니다. 급기야 아이 한 명당 5천만 원을 주는 지자체도 등장했습니다. 인구 3만 3천 명인 강진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현금만 받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만 7세까지 매달 6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2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게재한 논문 출산장려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지만 지역별 차이는 3배에서 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호남 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은 출산장려금 수혜액이 클수록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강원, 충청, 경북 등에서는 수혜액과 출산율의 연관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보사연은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정책 때문에 지방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정책 결과를 지역별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된다며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가 북한선결교회 재건 프로젝트 5차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선교위원회 교회 재건 소위원장 김재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협약식에 보배, 참 좋은 교회 등 8개 교회 담임 목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 선교를 위한 헌신과 연합을 다짐했습니다. 기성 북선위와 결연교회의 공동협약서는 통일선교 관련 자료와 교육을 결연교회에 제공하며 별도의 논의가 없는 한 복음 통일과 재건까지 지속됩니다. 북선위는 앞으로 각 지교회의 북한 선결교회 재건 준비 담당자들을 네트워크화하며 선교 대회와 기도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한 글로벌 엘림재단이 다문화 가족 설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몽골과 중국, 우간다 등 26개 나라 다문화 가족 약 120명을 초청해 설날 음식을 나누고 한복과 전통놀이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은 교회와 우리 사회 다문화 가족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생 교육을 진행하고 다문화 봉사단을 발족해 봉사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CTS 문화재단이 2023년 신년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작한 신년음악회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와 천개의 바람이 되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등 찬송가와 CCM곡이 어우러진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유명 오카리나 연주자와 지도자가 모인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선교적 사명과 복음 전파에 사용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문화재단은 이번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 연주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다누리 컨버시티 센터가 제주에서 다누리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봉사에서는 제주 조천초등학교 초등학생들에게 예술교육 활동을 펼쳤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의 가톨릭 교회 2곳이 테러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 남성이 교회에 난입해 성직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며 흉기를 휘두르기 전 알리는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을 두고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칠드런스 하트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수술과 치료제를 지원하고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몽골 어린이 2명에게 우리나라에서 수술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 경기지부가 오는 4일 장애인 권익기금 마련을 위한 미랄 나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이훈과 브릿지온 앙상블, JL 한꿈 예술단 중창단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 권익기금 조성을 위해 많은 사랑의 마음이 모이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교회 덕분에 깨끗해진다면 어떨까요? 청주시 한 교회가 환경을 살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투명하게 운영하는 모습, 즉 ESG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청주 광림교회의 사역 이야기,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청주시 복대동에 위치한 청주 광림교회. 지난 2020년 이곳에 부임한 정대위 목사의 눈길을 끈 것은 다름 아닌 교회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였습니다. 인근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정대위 목사와 성도들은 교회 주변을 정리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청주 광림교회 옆에 위치한 골목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 이곳은 교회와 성도들의 노력을 통해 어느새 청정지역으로 변화됐습니다. 환경을 위한 교회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성도들은 함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을 통해 복대동 일대를 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모아진 쓰레기 중 일부는 수선 작업을 통해 새활용, 즉 업사이클링 제품이 되어 오래된 선풍기는 시계로, 플라스틱 숟가락들은 전등으로 변신하는 등 지역의 쓰레기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를 와서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를 저도 몰랐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몰라서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시작을 했고, 단순한 환경 정화를 넘어 교회는 지역과도 더욱 밀착하기 위해 교회 건물 1층을 개방했습니다.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는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음 세대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까운 거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배려하는 모습에 상당한 감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역에 광림교회만큼 사랑받는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친환경 사탕수 수지를 활용한 교회 주보와 그 안에 적힌 지난달 전기료 납부 내역, 절기마다 진행하는 녹색 전시회는 결국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공공경영까지 모두 잡는 이른바 ESG 목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대위 목사는 자신의 사역이 크지 않은 일이라며 작은 것에서부터의 시작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을 때에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몸소 경험을 하면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서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고민과 그에 반응한 청주 광림교회의 작은 날갯짓이 하나님의 큰 날개가 되어 청주시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인 동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며 자립을 하고자 애쓴 건데요. 오늘은 복음의 불모지로 떠난 선교사들을 위한 제빵 기술로 자립을 돕고 있으신 김선봉 기능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능장님은 그동안 교육을 통해 많은 기능장을 배출하셨는데요. 교육받은 대상 중에 선교사님도 있으시고요. 네, 사실 노하우 나누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제빵 기술을 나누고 선교에 힘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은샘 지하바타하고 신앞빛 카페에서 제빵 교육을 가르치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19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빵이라도 한번 배워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저한테 기술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술을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 2년 가까이 교육받은 선교사님께서 인도에서 자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능장님도 현장으로 단기 선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빵 기술을 접목한 선교 현장의 변화와 선교사님의 어떤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빵집을 내기 전에는 비자 문제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빵집을 내니까 3년 비자를 받았대요. 그리고 너무 편했고, 그리고 나 빵집 사장님이야 하는 이제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받았고, 그리고 빵집에 빵 사러 오는 그 상류층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그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선교하기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선교 현장에서 자립해서 기여하셨다는 점에서 좀 보람이 되실 것 같아요. 여전히 선교 현장에는 필요가 많잖아요. 선교사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이게 비즈니스 선교이다 보니까 그 빵이 맛있어야 또 고객들이 찾아오고 또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또 매출도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두 번 그냥 그 단계로 가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몇 번씩 가서 계속 기술 지도를 해야만 그분들이 안정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기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선교 자립을 위해서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비전과 계획이 있으신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갔다 오면서 선교사님들이 제빵 기술을 배울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공방을 내고 싶은데 그 개인 공방을 내게 되면 제빵 기술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재능 기부할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한테 제빵 기술이 필요한 선교사님 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됐으면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능장님 성함처럼 제빵 기술을 통한 선교 사역에 선봉에 서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지역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원주시 내 기독연합기관 임원들을 초청해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우광석 목사는 엔데믹 시대에 맞춰 기독교의 생명력을 선포하고 전도시의 희망을 제시하는 사역에 기도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각 기관별 연중사업 보고가 이어졌으며 2023년 원주시에선 부활절 연합예배와 성탄트리 점등식 등 다양한 사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산교회가 정림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성산교회 공간을 내어준 각이한 목사는 교회가 하나의 종교단체를 넘은 풀뿌리 공동체로 이웃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또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더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제1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기감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장로연합회가 세상을 살리는 소금으로 살아가며 영혼을 향한 구원의 마음으로 섬기고 전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업보고와 감사, 회계보고가 진행됐으며 큰빛교회 조광희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오는 5월에는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코로나 위험군과 밀폐된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 전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만에 종료합니다. 백악관은 주 정부들이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상사태 종료 후 코로나 관련 비용이 환자 개인에게 넘어가게 돼 백신 접종 비용이 치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약 6만 8천 가구로 위험선으로 언급한 6만 2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증가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최대 400원으로 예정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7일 오후에는 강원 영동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